자, 지금 외국 시민들 사이에는 헌재 일부 헌법 연구관들이 중국 출신이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고, 헌재 홈페이지에는 이런 비방의 글이 660개나 게시되었다고 합니다. 자, 헌재 공보관이 브리핑에서 발음이 세고 나무위키라는 인터넷 백과사전에 중국 출생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중국인이 아닌가, 이런 지금 이야기가 거론됐는데, 나무위키의 이 공보관 관련 항목은 80차례나 어제 수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임용 제한법, 나경원 의원이 헌재 외국인 임용 제한법을 발의를 한 것도 이것과 관계 있을 거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헌재 스스로가 온갖 의혹을 갖다가 자초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요, 지금 이재명 측에 서서 윤통에 대한 가장 많은 공격을 하고 있는 쌍두마차가 MBC하고 JTBC입니다. JTBC의 홍석현이 뭔 꿈이 있나 봐요. 그런데 JTBC가 어제 기사를 갖다가 4시 46분에 하나 올렸다가 급작스럽게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한 것이 결국 JTBC 기자가 헌재 측이 민주당과 내통해서 이렇게 빨리 재판을 서두르고, 그리고 검찰 증거를 채택하고, 그리고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그리고 신문기일 연기를 안 받아주고 있는 이유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는데, 어제 JTBC 기자가 도대체 헌재에 깊숙한 빨대가 없으면 알 수 없는 글을 올렸다가 그걸 급히 삭제했다고 합니다. JTBC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기사 제목은 단독 대통령 측 중대 결심도 소용없다. 헌재 대리인단 총사퇴 문제없다. 이미 결론. 이거는 뭔가 하면요, 제가 전번에 이야기를 했죠. 윤통 측 변호인들이 사퇴하면 새 변호인을 구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헌재가 저건 내부적으로 윤통이 변호사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휴업 중이라도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윤통 변호인단의 총사퇴를 갖다가 해봤자 소용없다고 할 거라고 제가 예고했었지요. 이 내용을 JTBC가 기사로 했는데, 자, 이것은 뭐 저도 추측했듯이 JTBC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 내용 중에 탄핵심판연구관, 그러니까 헌법연구관 TF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JTBC 기사에 보면 8차 변론기일에서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처럼 재판을 계속하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당시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대리인 총사퇴를 갖다가 시사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쓰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연구관 TF는 대리인이 총사퇴하더라도 심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에 따르면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내가 옛날에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 했죠. 그래서 변호인단 총사퇴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근데 딱 그걸 갖다가 헌재 연구관 TF에서 결론을 내린 것을 JTBC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JTBC는 헌재 연구관, 그래서 탄핵심판 TF 그 성원들과 물밑으로 내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스스로 자백했다가 나중에 올린 인터넷 기사가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급그 삭제를 했어요. 연구관 TF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본인이 법률가로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퇴해도 심리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런 헌재의 판단이 지난 12월 윤통이 탄핵심판 관련 공문 수령을 거절했을 때
헌재가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 송달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는데, 이때 헌법연구관 TF는 앞으로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본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 심리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심판 연구관 TF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JTBC가 어제 기사를 했어요. 이것은 헌법연구관 TF와 JTBC가 긴밀히 결탁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이게 바로 삭제해버린 걸 보면 더 결탁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헌재에서 들어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이런 것 아니냐.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가 헌재에 제출한 증거도 TF를 통해서 JTBC로 넘어간 것 아니냐라는 추정이 나와요. 이 기사를 밑에 있는 인터넷 주소로 때려보면 언론사의 요청에 의해서 삭제된 기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JTBC가 이런 거를 보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한동훈 장인이 처음 등장할 때도 올라왔던 기사, 매경인가 그래요. 중국 관련 기사가 삭제되고 한동훈 장인 이름도 삭제됐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JTBC는 어제 지금 기사 삭제하고 2시간이 넘은 오후 6시 54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헌재가 신속 심판 의지를 가지고 있다. 3월 초 중순 탄핵 여부 결론 전망이다라는 기사를 올렸어요. 그래서 윤통 측의 여러 요구들을 기각하고 3월 10일께 전후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도 윤통 변호인단 총사퇴에 대한 어제 전직 헌법재판관인 조대현 변호사가 일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방 싸고 나간 것은 윤통의 변호인단이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총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윤통도 바로 구치소로 돌아간 것도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면 JTBC의 후속 기사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JTBC 오전 7시 46분 기사도 10차 변론기일은 윤통 측의 25일 연기를 안 받아주고 그대로 간다, 이런 제목 하에서 나왔지만 변호인 총사퇴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는 거예요. JTBC가요, 지금 지난 1월 14일 날 뭐라고 보도했는가 하면, 한덕수 총리가 경찰 조사에서 비상국무회의 당시 나를 거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진술한 내용. JTBC는 1월 13일 헌법재판관 임명 대통령 의무 아니다, 한덕수 측에서 국회 탄핵 이유를 반박했다라는 기사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답변서는 6일날 제출됐고 답변서 분량은 총 80페이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답변서의 2배 분량이라고 분량까지도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 그러면서 답변서의 내용을 모두 공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탄핵 심판이라는 엄중한 재판에 제출된 답변서가 너무 쉽게 밖으로 유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답변서는 양측 변호인단과 헌법재판소 외에는 열람을 할 수 없는데, 최근에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자료들이 언론사에 계속 유출되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근데 헌법재판소는 자기들이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헌재에 제출한 자료들이 자꾸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졌다는 거죠. 헌재에 누군가 윤 정권 탄핵을 강력하게 바라는 언론과 유착 라인이 있어서 밑으로 그걸 계속 빼는데, 이 헌재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헌재 불신의 사유가 된다. 자, 헌재가 언론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갖다가 그 언론으로 하여금 보도하게 한다. 자, 지금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JTBC가 헌법연구관에 확인했다라는 식으로 보도했다가 금방 이제 서로 내통 증거가 될까봐 삭제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JTBC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누가? 헌재 탄핵심판 연구관 TF에서. 자, JTBC 헌재 탄핵심판 연구관 TF와 서로 내통하고 있습니까? 입장을 밝혀보세요.